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JP모건 체이스 CEO가 앞으로의 경제 위기가 최악으로 닥칠 수 있다라는 걸 경고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전에 경제에 먹구름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허리케인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태가 양호해 보이겠지만 그 허리케인 규모가 작을지 아니면 초대형 태풍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언급했는데 투자자에게 매우 보수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날부터 시작하는 페드 양적 긴축을 앞두고 우리는 이런 규모의 QT 양적 긴축을 해본 적이 없다며 우려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혹은 175달러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거기에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경제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느려졌다라고도 판단이 나왔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졌을 때 미국의 경제가 꺾이고 있다라는 모습들 때문에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때문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5.26달러에서 마감하였고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5월달 미국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6.1로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지금 4월의 채용 공급 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2018년 이후 최저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채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판매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주택에 건설을 하겠다라는 신청 건수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보통 주택을 건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한 물건들이 안 팔리게 되면 전부 다 재고로 남을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미국 내의 중소 건설사들의 악재로 돌아올 수 있겠는데요. 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떤 식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가 이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발의 이슈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좋지 못한 모습이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유로존 역시도 확정치가 54.6으로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러시아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이 미국 내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하다 보니 굳이 공장을 지금 돌려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안 보여주게 된다면 한동안 이 제조업이 살아나는 그 탄력은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OJ, 뱅크 오브 재팬의 이 총재가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완화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 긴축 흐름의 정반대로 가는 흐름이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일본에서 어떤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금에는 사야 되냐라는 그 심리가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주택 쪽으로 자산이 몰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슷한 터키나 이런 데들을 생각을 해보면 주식 쪽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요걸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한국 쪽에서 일본 쪽에 주식이나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업계 핫딜로 떠오른 ARM.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그 독점 문제로 인해서 ARM 인수가 취소가 되었죠. 그러면서 다시금 매물로 나왔는데 지금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참전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 중 어떤 기업이 되든지 간에 한국 쪽에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설계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이 파운드리가 ARM 인수로 인해서 훨씬 더 잘 돌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이 소재 업체들에 대한 소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한국 기업이 이걸 인수를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한국 기업들, 수혜받는 기업들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ARM 관련주로 생각을 하면서 몇몇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5월엔 주말마다 주차장이 꽉꽉 채워졌다. 아울렛 매출이 30% 뛰었다라고 하는데 이 백화점의 가격은 부담스럽고 할인이 되는 이 아울렛 쪽의 매출이 이렇게 뛰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프나 여러 가지 이 의류 위주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의류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뭐 중저가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한국인들의 특성상 중저가 안 좋아하고 할인하는 명품 좋아합니다. 제가 봐온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각자의 판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기대감에 카지노주가 신바람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 의심 섹터로 제가 카지노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쭉 했었는데 자, 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중국 쪽의 항공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변수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기에 중국 쪽이 열렸을 때 다시 한번 펌핑을 기대를 한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뉴스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해외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먼저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뉴스들 이런 것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제 채널에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링크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형 해운사들만 좀 편의를 봐주냐, 이 아래에 있는 소형 해운사들도 좀 편의를 봐줘라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 HMM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가격 방어 기가 막히죠. 저는 큰 걱정 없이 다음번 상승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알던 내용이긴 하지만 자, 상하이 봉쇄 드디어 제대로 풀렸습니다. 막 부분적 해제가 아니라 그냥 봉쇄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 공장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공장이 미친 듯이 돌아가겠죠. 여러분들이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봉쇄 때문에 공장을 못 돌렸어요. 근데 이제 공장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내 돈 갖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빌려 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야근, 야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량은 미친 듯이 뽑혀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많은 양의 수출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말이죠. 한데 이랬을 때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파업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 항만 쪽이 지금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량은 일정해요. 아직 이 운임지수가 올라간 상황에서 배를 좀 주문하는 것들이 시장의 기대만큼 공급을 해주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좀 줄어드는 모습과도 이것 때문에 연결이 될 텐데 수요가 급증한다? 당연히 해상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도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절적인 성수기까지도 엮여갖고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연결이 되면은 항상 고점을 뚫었습니다. 뚫을 가능성. 상하이 컨테이너, 중국 컨테이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홀빈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국 지역,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아시아 지역까지 오르게 된다면 쌍끌이로 끌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HM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12에서 13조 얘기를 하던데 한 15조? 잘하면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버는 돈으로
이 시가총액 커버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래 지나고 나서 운임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올해 PER 기준으로 2? 2? 말이 됩니까? 2? 못해도 한 6은 돼야죠, 6은.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한 그래요. 그게 한 15조 말고 한 그냥 지금 위치를 PER 기준으로 한 2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절반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배에서 2배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배에서 2배? 한 6만 원 정도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적 대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더 올라가야지 원래는 정상이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은 10이거든요. 요게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재평가를 못 받는 건데 근데 지금 CEO가 요 12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무리 없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괜찮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냥 딱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개인들 물량만 죽어라 털리고 있습니다. 죽어라 털려요, 죽어라. 그러면 외국인, 기관 계속 사주는 모습 보여주게 됐을 땐 편안하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쭉 보게 된다면 21선을 딛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역헤드앤 숄더의 흐름 역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며 자, 그쪽에서 한번 요거 볼까요? 자, 딱 여기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은 지지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깔고 한 번 더 올라가면 고점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매물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현 부근에서 딛고 올라갔을 때는 어, 여기는 큰 매물대가 없어서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만 원 조금 아래 그리고 4만 원 조금 아래까지 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수월하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한 4만 2천 원까지 매물대 좀 두터운데 여기 이상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쉽게 여기를 바로바로 뚫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이렇게 몇 주 동안 했던 것보다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있는 본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량 소화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꼭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이때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되 그게 아니라면 편안하게 지금 여기서 지켜보시길 바라며 이 HMM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NFT 쪽에서 아톤을 필두로 쭉쭉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29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가요. 이런 것들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한번 이제 다음 주 의심 섹터로 해서 골라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안 올라간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좀 많이 올라가고 지금 이전 종목들을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많으니까 다음 거나 이전 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이 멤버십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